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이상원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가지고 오신 토픽은요, 바로 태웅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원전에 대한 기업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태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큰 프레스기로 금속을 가열하고 압축하고 압착하는 자유형 단조 업체입니다. 자유형 단조 업체는 뭐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금형으로 만드는데 아까 제가 큰 프레스기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규모가 엄청 크고 그다음에 표준화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 이런 자유형 단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업체고 큰 부품이니까 당연히 조선에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발전소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풍력 발전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풍력 발전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플랜트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아까 풍력 발전은 말씀드렸는데 풍력 발전 중에서도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게 프렌지라는 걸 만드는데 이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이 많이 성장할수록 태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먼저 만나볼 텐데요. 태웅과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키워드 SMR 수주입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시장이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 기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먼저 SMR 시장이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MR 시장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규모 자체는 한 0.9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20년 동안 성장하면서 2025년도에는 누적적으로 한 400기가와트 정도 될 거라고 해서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은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용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헐적이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조금 한데 이런 원자력이라든지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안전한 부분도 있고 스페이스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AI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2050년까지 전기의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SMR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전에 돈이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SMR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에서 타임즈에서 뭐가 나왔냐면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 오클로하고 테라파워에서 10억 달러의 투자를 모금으로 받았다. 그런 소식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는 한 50억 달러 SMR의 투자 금액이 하는데 2050년 되면 6,700억 달러로 그만큼 증가될 거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투자의 돈의 흐름이 SMR 쪽, 원전 쪽으로 오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환경 하에서 지금 태웅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300메가와트급 캐나다 SMR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조 부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부품이 큰 거에 대해서는 단조가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처음 받았고 거기서 이제 밝히기는 캐나다 쪽으로 밝혔는데 캐나다 쪽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5월 달에 온타이오 주에서 건설 허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한 기를 짓고 그다음에 2030년부터 계속 더 지면서 4기까지 짓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기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연달아서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보다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2020년부터 태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이제 단조 관련 SMR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홀텍이 대형 원전의 대가종이라든지 아니면 SMR을 하기 위해서 확장세에 있기 때문에 홀텍 같은 회사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파워 같은 회사한테 수주가 좀 가시화되면서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MR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요. 태움 같은 경우에는 또 2월에 캐나다 단조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SMR 시장에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자, SMR뿐만이 아니라 태움은 유럽 해상풍력 수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풀어볼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해상풍력에서 이음새 역할을 하는 프렌지 부분에서 MS로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풍력이 성장이 하면은 태움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해상풍력이 성장이 지금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유럽 쪽에서는 영국 둘레로 해서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성장 속도가 빠른데, 작년 4분기에 태웅이 543억이라는 수주를 받았는데 보통 수주 받은 다음에 매출로 인식하는 리드타임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43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매출로 잡히면서 성장세를 실적 향상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고, 보다 중요한 거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인 로포, 영국 해안의 노포 해상풍력이 드디어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태움도 그거와 관련된 수주를 받으면서 내년도 실적 향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유럽에서의 해상풍력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수혜가 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태움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궁금한데요. 실적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긴 했어요. 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경고 딱지가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SMR의 시장은 엄청난 성장 속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에너지 안보 때문에 중국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으면서 큰 성장성을 이끌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 해상풍력이 또 실적 향상을 이끌 거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SMR 성장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태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분석 세워주셨고요. 오늘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